중소형주 쪽의 흐름들이 여전히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,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뭐,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, 이제 가격적인 밸류 부담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러면 결국 이제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중소형주 좀 지금이라도 옮겨 타야 되느냐,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. 지금 그냥 좀 버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애써서 뭐 이게 심리적으로 좀 동요가 된다고 해서 옮겨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좀 더 버텨보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어닝 시즌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좀 더 버텨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당분간은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상황들이에요.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거기에다가 이 순환매에 대한 강도 자체가 좀 연속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, 섹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,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고, 그 속에서 종목별로 좀 보게 된다라면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그 부분들이 실적하고 무관하게 움직여주는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물론 테마성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, 테마주 쪽보다는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,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어닝 시즌이 이제 돌입이 되죠. 7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시즌 좀 돌입이 되고 있고,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실적 발표 스타트를 좀 끊게 되겠죠.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상치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러면 삼성전자의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, 이 구간들도 이제 좀 더 이 변곡점이 좀 다가올 수도 있다. 방향성이 결정될 시기가 좀 서서히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러면 결국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, 섹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. 그러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뭐 그런 종목군들이에요. 그런 종목군들이 아마 2분기 실적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,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다.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 SDI의 얘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미국 쪽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. 배터리 쪽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삼성 SDI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이제 서서히 투자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그럼 관련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죠. 대표적으로 PNT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. PNT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. 그러면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락세대를 좀 넘어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피로틱스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피로너지의 자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죠.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. 바닥 번역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, 피레너지가 삼성이 아마 스태킹 장비에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뭐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도 좀 진행을 하겠죠. 거기에 따른 수혜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신다라면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LNF라든가 뭐 이런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이에요. 소재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. 2차 전지 쪽 섹터는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성장 섹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. 4차 국가 철도망이 좀 발표가 됐죠. 광주와 대구로 있는 달빛 고속철도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고,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 부분들도 일단 윤곽이 좀 나온 그런 사항들입니다. 결국은 SOC 사업은 계속적으로 커 나갈 수밖에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건설 섹터라든가 SOC에 관련돼 있는 토목 쪽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. 뭐 시멘트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. 뭐 성신양해라든가 이런 기업들 조정받은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분할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. 한일 현대시멘트도 마찬가지로 좀 최근에 많이 빠졌죠.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.
뭐 동아질이라는 기업도 있죠.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.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월봉상의 차트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없습니다.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와 공영 같은 기업들도 월봉상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, 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컨센서스 상향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. 뭐 어제하고는 크게 다른 종목군들은 아닙니다. 뭐 현대제철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눌러준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뭐 기아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,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여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. 그리고 KMW 같은 경우도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부분들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덕산 데코피아입니다. 박스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가는 종목이 좀 더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23,000원대 중반 자리대까지 눌러주면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포인트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.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이 좀 진행이 됐는데 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거든요. 그러면 결국 좀 더 눌러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